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는 아니죠. 네, 어제 영상을 못 올렸고, 네, 거의 징검다리로 올리고 있네요. 드디어 이제 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약간 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저의 체력이, 네, 한계가 오고 있는데, 네. 뭐, 계속 일일 일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가능한, 네, 최대한 그래도, 어, 최대한 하루에 한 개씩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은 해볼 테고, 뭐, 네, 그래도 뭐,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일일 영상 못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주에 최대한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영상을 두 개 찍어서, 토요일, 네, 토요일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영상 찍고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일 올릴 영상도 오늘 이제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네,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종목 단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네, 뭐, 미래 반도체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단 시장 얘기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해보죠. 네, 뭐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 코스피가 2000 네, 시가를 갭으로 띄우면서 시가를 갭으로 띄우 물론 목요일에 이제 종가로 2510을 돌파를 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포인트가 두 부분이죠. 지수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지수가 2450, 60, 50, 많이 빠지면 40까지. 네, 거기가 저점일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 저점일 거라 얘기를 했냐? 2510 근처에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2510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려와도 2450, 60, 뭐 40, 뭐 이렇게 많이 빠져도 거기서 끝날 거던데 지수가 2455포인트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저점 찍고 이제 이때 반등했을 때 이제는 올라갈 거다. 예, 이번에 2000 이게 지금 이게 바닥을 잡은 거면 251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이번에 상당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주 보란 듯이 251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251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네. 자, 이게 바닥이다. 네. 이번 단기 조정의 바닥이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한 시간 봉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저점 안 깨지면 좋겠다. 예, 아직 확신은 못 하겠지만 여기서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가능성이 생기니 낮은 가능성이지만 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어, 쭉 올라가는 패턴도 가능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낮은 가능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깼어요. 예, 깼고 하지만 한 시간 봉에서 완성이 안 돼도 제가 계속 역헤드 숄더 패턴 강조하는데 보시면 보이시죠? 네, 역헤드 숄더 패턴 제가 지겹게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뭘까요? 네, 머리죠. 네, 한쪽 어깨는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첫 번째,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거. 두 번째,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오긴 할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박스권 2450에서 그리고 2500 20, 20, 30 여기 이거를 돌파를 해버렸죠. 갭을 띄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짧게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를 아예 그냥 아예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돌파를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더 강력하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려와도 이번에는 아마도 많이 빠져봤자 2,500포인트. 예, 2,500포인트. 운 좋으면 제가 2,51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내려오더라도 2,510포인트를 안 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네. 자, 저항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네,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10포인트. 네. 그래서 2,510포인트가 깨져도 오버슈팅으로 내려와 봤자 2,500포인트. 예.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2,540대를 다시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2,500, 2,400포인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2,499 막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찰나의 순간이겠죠. 예. 예, 하지만 안 볼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생겼고, 예, 이제 2,500포인트 다시는 2,400포인트를 올해 안에 못 볼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물론 연말 되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제가 또 이런 강한 확신이 드는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환율입니다. 네. 달러 지수가요, 여러분 102를 돌파를 했습니다. 103포인트. 네. 103포인트를 갔어요. 네. 근데 저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세죠. 네. 계속 요 며칠 흐름이 그렇습니다. 달러 지수,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데 원화가 세요. 예, 반대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희 원화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예. 이 부분의 원인은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본격적으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저희 나라 원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하면 한국이고 뭐 당연히 대만도 있지만 반도체 하면 한국이고 그러면 반도체 한국 경제 그쵸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화에 대한 매수세도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반등하면은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국 수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 보는 거죠. 이 원화 강세에 대해 원화를 매수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그 생각들은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네. 한국 경제가 한국 수출이 이제 턴하겠구나. 이제 바닥 찍겠구나. 예. 제가 계속 봤던 흐름이랑 일치하죠. 예. 6월 달에는 어떤 구체적인 한국 수출이 턴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원화에 대한 이 일주일 동안의 원화의 강세에 대한 흐름은 그렇습니다. 1440포인트, 1340포인트 일시적으로 또 왔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지금 이틀 만에 빨리 1330포인트 그리고 이 금요일장에서는 1320포인트까지 빠르게 돌려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흐름은 거의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1340포인트 보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조정, 어 거의 5월 초였나요? 예, 그때 1340포인트 한번 갈 때 어 갔었죠. 예, 134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또 간 거예요. 1340포인트를.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번에는 저번 고점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에는 1340포인트도 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40포인트를 보긴 했어요. 예. 하지만 봤지만 그 지난 1340포인트 고점 47포인트였나요? 예, 그거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1320으로 왔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마지막이라면 이번에는 물론 살짝 또 반등할 수 있겠죠. 1330포인트까지. 하지만 이제 조정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진짜
1200대로 가는 흐름이 네, 네,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네, 이거 다시 켜야겠네요. 네, 어차피 매크로 얘기할 거니까, 네, 어, 네, 어차피 종목 분석할 때 다시 키면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안 쓸 것 같으니까요, HTS. 네, 상관없겠네요. 아, 새벽에 찍으니까 자꾸 저 키움이 저렇게 속을 새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밖에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네. 자, 잡사는 그만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이 넘어가는 흐름에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에 1200포인트가 나오는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게 6월을 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7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6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예. 1200포인트. 다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지금 103으로 다시 반등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달러 지수는 이제 약세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예. 이미 금리를 올리는 게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건 동결. 네, 뭐 인하까지는 아직 당장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올릴 포인트가 없는데 그러면 인하에 당장은 동결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 연말이 되든 내년이 되든 어쨌든 그러면 더 이상 달러 지수가 오를 만한 포인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반등을 이렇게 강세가 나왔는데 원하는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됐는데 저희 원화도 강세가 됐잖아요. 예,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면 저희 원화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답이 나오잖아요. 달러 지수는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100 포인트까지 깨지지는 않겠지만 당장에는 적어도 네, 만약에 이게 3포인트 내려와서 100 근처만 가더라도 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어 지금 저희 기준으로 마이너스 저희 원달러 환율도 3 플러스 3%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 얼마입니까? 5, 6, 7, 7에다가 14, 얼추 14, 4, 30, 40. 앞으로 한 4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갈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예. 그러면은 몇입니까? 1280대죠. 1280, 90. 예. 단순 계산으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장에 1200 초반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1200대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아마도 6월 초반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예. 빠르면 뭐 5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비트코인도 지금 2만 7천이 계속 지금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2만 7천을 경계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지금 거의 이게 마지막 매수 찬스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2만 7천이 살짝 깨지는 이 포인트.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뭐 2만 6천 초반 이런 데 간다면 뭐 절호의 매수 찬스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빠지다가 지금 약간 빠지다가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정도 빠지다가 지금 이제 약보합권으로 끝났고 네. 이미 나스닥은 이미 거의 최근에 가장 고점이죠. 12,000 어느덧 12,700포인트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제 예상대로 네, 시장은 이제 점점 강세장에 점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점. 이게 강세장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항상 약세장이 왔잖아요. 저희가 큰 조정장, 거의 1년 넘는 큰 조정장을 거치고 시장이 턴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약세론자가 이제 계속 득식을 하죠. 예. 뭐 강영현 이사 같은 네, 요즘 이제 방송 출연 안 하시죠? 요즘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분들이 막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점점점 반등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나가죠. 네, 쓰러져 나갑니다. 시장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의심의 벽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예, 그때가 고점입니다. 예, 시장의 고점. 하지만 아직도 고점은 아닌 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여전히 뉴스에는 한국 경제 어떡하냐. 네, 뭐 한국 경제 안 좋죠. 안 좋아요. 예. 근데 경제가 안 좋다라고 그, 금융시장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예, 초보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이런 금융시장 쪽이랑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뉴스에서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보면 한국 증시 고점 돌파 뭐 이런 뉴스 갑자기 보면서 이게 뭐야? 뉴스 경제 안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들리는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결국엔 5월이 마지막 조정이었다라는 네, 저의 네, 시나리오대로 네, 거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역해된 숄더 패턴은 일단은 완성이 됐고 바닥은 결국 2455포인트였다. 결국엔 시장은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500대 초반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예. 자, 코스피는 2510포인트라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했어요. 예. 근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000 제가 중요한 저항대가 얼마라 그랬냐면 860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예. 얘는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예. 여기 돌파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번 시장의 반등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을 확률이 좀 더 있겠구나. 예. 이제 코스닥 강세장보다는 코스피 강세장이 될 확률이 있겠다. 예.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코스피가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려고 살짝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저항권 밑에 있잖아요. 예, 오히려 얘는 더 안 빠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예, 이런 또 두 가지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뭘로 봐도 알 수 있냐면 네. 에코프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영상 찍을 때 에코프로 다루면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뭐 거의 뭐 대박이죠. 네. 뭐 거의 저 신들렸죠. 자화자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50만 5천 원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9만 9천 원 찍었고요. 59만 원에 파시라라고 얘기했는데 58만 9천 원 찍었네요. 네, 고점. 네, 네, 대박이죠? 네,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맞췄지만, 네. 근데 참 완벽하게 맞추면 좋지만, 네, 참 몇천 원씩 틀렸네요. 짜증나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예측이 해야겠죠. 네. 제가 그 다음 예측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59만 원 찍고 다시 내려올 거다. 다시 내려올 거다. 하지만 다시 내려와도 이 저점, 이뭐 50만 5천 원이라고 예상했지만 49만 9천 원이었던 그 저점은 안 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살짝 약간 오버슈팅이고 바로 들어 올릴 거다. 예. 왜냐면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안 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예. 왜냐면 근데 깰 수도 있는 게 깨면은 뭐예요? 역헤드 숄더 패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깨면은 여기서 깨면은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깨는 게 머리가 되겠죠. 예. 왜냐면 여기서 안 깨고 가면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이 50만 5천 원이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왜냐면은 연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HTS 꺼져가지고 지금 킬 수가 없는데 연봉에서 이 상징적인 제가 이제 피보나치 배열로 해가지고 어, 네 38선 그 선으로 제가 이제 50만 5천 원 예측을 한 건데 그 선이기 때문에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은 다시 내려오더라도 안 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짜 6대 4 정도 확률로 높다. 하지만 충분히 깰 수도 있다. 근데 깨봤자 뭐 가격에서 큰 차이 안 날 거다. 많이 내려와 봐야 한 49만 원 초반, 48만 원 후반, 그 정도, 그 정도. 오버슈팅이니까 내려오면은 왜냐면은 공포에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공포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거 항상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올라갈 거다. 왜냐 시장은 이번 그 예전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그때 강세 뭐 HMM이라던가 뭐 그때 강세장의 그 그때 강했던 주도주가 부러질 때와 달리 그 그때는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던 시기고 지금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 카카오나 기존에 죽었던 종목처럼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시장으로 보고 종목을 맞출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0만 원 근처 내려오고 혹은 일시적으로 이걸 이탈을 해서 49만 원 혹은 48만 원 후반까지 내려간다면 진짜 정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에코프로. 네, 한번 여기까지는 잘 맞췄어요. 조정의 저점 완벽하게 맞췄고 반등의 고점 완벽하게 맞췄고 이게 적은 폭이 아닙니다. 네, 50만 원, 49만 9천 원부터 59만 원까지 여러분 10%가 넘어요. 10 몇 프로입니다, 이게. 적은 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고 있죠. 네. 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에코프로는 이거 종목 분석 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젠장.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얘기하다 이 얘기했군요. 네 코스닥. 네 코스닥.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더 내려올 룸이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더 내려올 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860을 돌파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초반에 코스피가 저는 코스피 이번의 고점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510을 돌파를 하고 2500 지금 30포인트 넘어서 거의 40 근처까지 갔어요. 네, 장중에 2538. 네. 저는 2550 정도 생각합니다. 2550 정도. 255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요거 하는 동안 코스닥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왜냐? 에코프로가 빠져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장에는 에코프로 이렇게 줄기차게 빠지는데도 코스닥은 안 빠졌죠. 반등했죠. 대장이. 그래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이게 반등폭이 많잖아요. 뭐 빠져봤자 뭐 한 이건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한 830? 많이 빠져봤자 820 한 5. 뭐 근데 뭐 거의 빠지실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에코프로가 또 빠지더라도 코스닥은 안 빠질 수도 있고 똑같이 금요일장처럼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코스닥은 오히려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860포인트까지 좀 많이 남았잖아요. 820포인트면 코스피는 지금 네, 200 제 말대로 2550 정도라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코스닥 살짝 뭐 빠지던 뭐 어쨌든 타이밍 맞춰가지고 에코프로도 그때 바닥 잡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아마 에코프로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바로 바닥 찍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아마도 바로 이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6%짜리 음봉이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뭐 장대까지는 아니고 한 중대? 네, 중장대? 음봉이죠. 이 정도면. 그러면은 월요일 날 바로 흔들러 갈 수 있겠죠. 저점 찍으러.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간 시장 분석 영상 대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2510포인트 이 위로 박스권 돌파했다. 코스피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움직임이 나오고 그게 원화에 대한 매수, 네, 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턴어라운드에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 드디어, 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게 이번 시장, 네, 제가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주간 시장 분석, 이라고 할 건데, 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에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다. 지금 요 최근, 거의 한 제 기억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여러 세계 각종 화폐 중에서 원화만 단독으로 강세를 띄었던 적이 정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최근 이 하락장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이 원화, 이 달러고 뭐 지금 달러 위안 뭐 엔화 뭐 다 약세였어요. 근데 원화만 강세였잖아요. 요 며칠 동안.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이 약세장 이후에. 오랜만인 만큼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시장은 이제 조정장, 뭐 뭐 조정장도 아니죠. 뭐 사실 이게, 이 코스피, 어디 갔니? 코스피. 네. 네. 이게 뭐 조정입니까? 솔직히. 뭐, 들고 계신 분한테는 아플 수 있지만, 네. 진짜 이제, 마지막 도움도 아끼죠. 네. 이제 추세도 안 깼어요. 네. 이 반등의 추세도. 이제 요거 거의 마무리 돼간다. 요 짧았던 조정 마무리 돼갑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번 조정이 뭐 다시 마지막 2500포인트 확인하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600 돌파하러 가야겠죠. 이제 돌파 시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아마도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고, 제가 다음 주 움직임 굳이 배팅을 하자면, 물론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다음 주 움직임, 2550포인트 갔다가, 네, 2500포인트, 갔다가, 네, 이제 반등 다시 한다. 그리고, 뭐 5월 말이 될지, 6월 초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고점 2580포인트 거기로 다시 갈 겁니다. 2550포인트 이번에 돌파 못했던 거 그때 돌파를 해서 258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또 그거 한번 부딪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아마도 2550포인트. 그리고 다시 돌파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 2600을 그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저는 이미 이재용입니다. 저는 이미 제드래곤이에요. 저는 이미. 선물하면 되거든요. 선물. 옵션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안 하죠.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 10번에서 7, 8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 10번에서 7, 8번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예, 한두 번 틀리고 두세 번 틀리는 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 이 얘기는 재미로 들으시고, 네, 재미로 들으시고 그냥 거기에 돈을 베팅하지 마시라. 이런 너무 초단기 움직임에, 특히나 증시 초단기 움직임에는 베팅하시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최근에 시장 저점, 반등 저점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어요. 하지만 네,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거 찍고 네, 어이씨 30분 세상에.
짧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찍고 바로 종목 분석 영상 네, 찍으러 가야겠네요. 네. HDS 다시 켜고. 네. 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 주말 잘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